근데 식당으로 사용되는 등기된 두 채의 한옥이 있는데 이 한옥만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무가인 세 채의 건물은 건물 철거 청구 대상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즉 이제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혀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전 사례 중에서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이 있는 대지 전부를 사용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의 계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식당으로 이용되는 각 한 30여 제곱미터의 한옥 두 채, 그리고 3제곱미터 내지 이제 6제곱미터 면적의 무허가인 창고, 화장실, 또 다른 건물, 이 세 채의 건물을 포함해서 총 5채의 건물이 있는 그린벨트 내의 대지 3,300여 제곱미터 약 1,000평을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지는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된 이렇게 타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 위에 주된 건물들은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들은 왼쪽에 흩어져 있고 나머지 토지는 또 A가 또 사용할 여지가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낙찰을 받은 뒤에 건물 소유자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이제 감정이 상해서 그 건물들을 뱅돌로 사서 이제 그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원래 식당 영업을 하던 건물주가 식당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경찰에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했죠. 결국 A는 벌금형까지 이제 물게 되고 철조망은 이제 철거해야 됐죠. 그 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법률 전문가에서 소송을 의뢰하기로 하고 저에게 이제 와서 사건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법정지상권이 요 5채의 건물에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사용되는 등기된 두 채의 한옥이 있는데 요 한옥만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무가인 세 채의 건물은 건물 철거 청구 대상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즉 이제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죠. 자, 먼저 등기된 두 채의 한옥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로 봤습니다. 즉 토지의 최초 건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건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두 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 걸 전제로 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인 세 채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건축 시기를 확인할 등기부, 무허가 건물 대장이나 이런 공부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이 소송 중에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것들이 언제 인입이 됐는지, 언제 개설 설치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정화조 업체 등에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에 최초 건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인입이 되고 개설이 되고 설치가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고 낙찰자가 주장하니까 건물주는 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토지에 최초 건저당이 설정된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했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전기, 수도, 정화조가 설치된 날 그 즈음에서 건물이 이제 신축된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청량 감정을 하고 임료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사가 임의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낙찰자가 먼저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가 타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청량 신청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두 채의 한옥 주위에 그 폭 2m로만 인정되는 그 면적의 토지에만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서 청량 감정을 했고 청량 감정이 나온 후에 그 면적만큼에 대해서 임료 감정을 의뢰하고 또 담당 판사와 함께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판사도 직접 와서 그 상황을 다 봤죠. 그래서 결국은 두 채의 한옥을 둘러싼 2m 폭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낙찰자한테 인도해주라.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청구 취지를 이제 정정을 했죠. 이후에 법원에서는 이제 조정을 했는데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이제 건물을 낙찰자한테 적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하라.
라는 내용의 이제 조정을 법원에서 권유를 했는데, 건물주는 이 사건 문제된 토지와 바로 인접한 자신의 소유로서 면적은 상당히 큰데 그게 완전히 절벽처럼 이렇게 극경사입니다. 그 임야까지 우리한테 고가로 매수를 해라, 그래 합의하겠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돼서 결국 판결까지 갔습니다. 법원은 A가 청구한 대로 건물 주위 2m 이내에만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건물은 이제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임료,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는 종전부터 한 330제곱미터 정도의 마당에다가 잔디를 깔고 야외에 이제 테이블 같은 걸 두고 식당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위에 2m까지 폭은 너무 적다, 면적이. 이 식당 영업에 필요한 상당한 토지까지도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그린벨트 내의 주택인 점을 고려해서 식당 영업이 아닌 주거 목적의 사용 수익만 가능한 것으로 이제 봐서 A가 주장한 2m 범위 내의 토지만 법정지상권의 범위로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은 낙찰자인 A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대지가 상당히 넓거나 이렇게 긴 모양이고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이제 건물이 토지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통로가 뭐 이 마당을 아예 가로질러서 출입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 주위의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